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수치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혹시 물을 제대로 마시고 계신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수분 부족이야말로 혈압을 높이는 숨은 주범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전문가 이영준입니다. 요즘 제게 정말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옵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지나요? 병원에서는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는데 부작용이 걱정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대부분 간단한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옆집 할아버지가 혈압약 끊고도 혈압이 정상이라더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시면서요. 분명히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바로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혈액의 농도를 체크해서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갈증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센서가 둔해져요. 실제로 60대 이후부터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탈수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그럼 수분이 부족하면 왜 혈압이 올라가는 걸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의 약 90%가 물이에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진득해지는 거죠.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을 심장이 온몸으로 보내려면 더 큰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혈압 상승의 시작점입니다.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탈수의 신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목이 마르거나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면서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많은 혈압약에는 이뇨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73살 김순자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2가지나 복용했는데도 혈압이 140에서 150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체크해 보니 겨우 4~5잔 정도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물 마시는 양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했더니 한 달 만에 혈압이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분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500ml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는 큰 물병 1개 분량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미세한 땀을 통해서 계속 수분이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상황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보유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중의 60%가 수분이었다면 70대 이후에는 50% 정도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상 직후 30분입니다. 이 시간대는 의학계에서 데인저 존이라고 부르는 위험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룻밤 동안 탈수된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거든요.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바로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그럼 이 위험한 시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의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손목에 대봤을 때 살짝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온도의 물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흡수돼서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을 마신 후 15분 정도 지나면 혈액의 점도가 눈에 띄게 낮아져요.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면서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기상하면 세안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돼요. 78살 박정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평소 아침마다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서 고생하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로는 아침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물 한 잔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 가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소변을 보면 또다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수분을 보충해 놓으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걱정하세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점차 정상화됩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서 더 건강해져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입니다. 아침 첫 물은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200ml에서 250ml 정도죠.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셔보세요. 이렇게 아침 물 한 잔의 습관만 제대로 만들어도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의 효과도 더 좋아져요. 수분이 충분하면 약물이 혈액에 잘 녹아서 온몸으로 골고루 퍼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면 될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도 약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72살 최영희 어르신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물이 혈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리가 붓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예시죠.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물 한 컵을 200ml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6잔에서 7잔 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해요.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기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물을 적당히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소변 색깔을 체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해요. 마치 레몬을 물에 살짝 탄 정도의 색깔이죠. 만약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주황색에 가깝다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소변이 완전히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특히 아침 첫 소변은 좀 진할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한두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 냄새도 중요한 신호예요. 평소보다 냄새가 강하다면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목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두세 시간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에 100ml에서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물 한 컵 정도의 양이죠. 이 정도 양을 2시간마다 마시면 하루 목표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식사와의 간격도 중요해요.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81살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전에는 물을 마시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곤 했는데 휴대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만성 변비도 해결되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개인차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활동량이 다르고 복용하는 약물도 다르고 기존 질환도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수분량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외에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만 마셔야 수분 보충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수분이 풍부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물을 마시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음식을 통한 수분 보충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물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국과 찌개는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대략 300ml의 수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물 한 컵 반에 해당하는 양이죠.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물은 수분 함량이 더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추천하고 싶은 건 북엇국이에요. 북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국물도 시원해서 수분 보충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76세 이정자 어르신은 물 마시기를 정말 싫어하셨는데 하루 2번 국물 음식을 드시도록 했더니 수분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과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수분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공급해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수박의 경우 92%가 수분이에요.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죠. 하지만 겨울철에는 수박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계절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배가 좋아요. 배는 87%가 수분이고 목도 촉촉하게 해줘서 기침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도 좋은 선택이에요. 사과는 84%가 수분이고 보관도 쉬워서 겨울철 내내 드실 수 있거든요. 귤도 빼놓을 수 없죠. 귤은 87%가 수분이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귤 2~3개 정도면 상당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이제 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커피나 홍차보다는 무카페인 차를 추천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보리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좋은 선택이에요. 고소한 맛도 있고 카페인도 없어서 하루 종일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결명자차도 좋아요.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둥글레차는 단맛이 나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대추차나 생강차 같은 전통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겨울철에 안성맞춤이에요. 그런데 늦은 저녁 수분 섭취는 조심해야 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6시경에 마지막 차 한 잔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적당해요.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마시는 이유도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이유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예요. 특히 밤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의도적으로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물맛이 없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오이를 우려서 마시는 방법을 추천해요. 레몬물은 상큼한 맛도 나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오이물은 아주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나서 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세요. 83세 홍길동 어르신은 평생 물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대추차와 보리차를 번갈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을 무리 없이 채우고 계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피부도 촉촉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나트륨 함량을 주의하세요. 너무 짠 음식은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거든요. 국물을 우릴 때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맛을 내시고 마지막에 소금 간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도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무 때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혈압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황금 수분 시간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7시입니다.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하루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이때 마신 물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심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오전 10시입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이때 물 한 잔을 마시면 오전 내내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먹기 30분 전인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식사량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오후 3시예요. 오후에 피로감을 느끼실 때가 많은데 이때 물 한 잔이면 개운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녁 6시입니다.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하니까 하루 마지막 물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식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건 좋지만 식사 중이나 바로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세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9시 이후에 물을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분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알람 기능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2~3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 이름도 물 마시기로 설정하시고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79세 박영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전에는 물 마시는 걸 자꾸 깜빡하셨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나서는 규칙적으로 마시게 되었고 한 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특히 중요한 건 밤 8시 이후 수분 조절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목이 마르시더라도 입만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고 정말 견디기 어려우시면 작은 물 반 잔 정도만 드세요.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수면과 수분의 관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전립선 문제나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 더욱 자주 깨게 되죠.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점차 수분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밤에 목이 마르다면 낮에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는 낮 시간 수분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처음엔 밤에 조금 목마를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됩니다. 여기서 실천표를 만들어 볼게요. 2주 동안 매일 체크해 보세요. 아침 7시 물 한 잔, 오전 10시 물 한 잔, 오전 11시 30분 물 한 잔, 오후 3시 물 한 잔, 저녁 6시 물 한 잔. 이렇게 5번의 기본 수분 섭취와 식사를 통한 수분 보충까지 합치면 하루 목표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물을 마실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실천 의지도 높아지고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어요. 81세 김영희 어르신은 달력에 매일 마신 물의 양을 적어 두셨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4~5잔밖에 안 드셨는데 2주 후에는 7잔까지 늘리셨고
혈압도 안정되고 변비도 해결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2주 실천 후 몸의 변화를 체크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아침 기상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소변 색깔, 피부 탄력성, 피로감 정도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특히 입안의 촉촉함도 중요한 지표예요. 수분이 충분하면 침이 잘 나오고 입안이 촉촉합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입안이 마르고 끈적해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분 섭취 패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화는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한 달 후, 2달 후에는 환하게 웃고 계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